왜 누구는 70대에도 청년 같은 눈빛을 가지고 누구는 40대부터 권태로운 눈동자로 살아갈까요? 진짜 늙음은 주름이 아니라 더는 궁금한 것이 없다는 체념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기대에 당신을 맞추느라 에너지를 소진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잃어버린 욕망과 생기를 되찾아 드립니다. 인생지혜 제1장 거울 속의 두 개의 초상. 친애하는 버디여, 오늘 아침 거울을 들여다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눈가의 주름을 손가락으로 펴보거나 처진 턱선을 올려보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강물을 건너는 나그네입니다만 참으로 기이한 일은 같은 강을 건너면서도 어떤 이는 물길을 털고 상쾌하게 걸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이는 온몸이 젖어 무거운 발걸음을 질질 끌고 간다는 사실이지요.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믿는 대로 늙어간다고요. 이 문장 속에는 심오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늙음이란 단순히 세월이 쌓인 흔적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허락한 삶의 태도가 만들어낸 조각품이라는 뜻이니까요. 거울에 비친 그 얼굴은 단지 피부와 주름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질문을 품고 살았는지, 어떤 욕망을 억누르고 어떤 기쁨을 포기했는지, 혹은 어떤 용기를 발휘하고 어떤 두려움과 타협했는지를 증언하는 삶의 기록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만은 청춘이라고요. 하지만 이 위안의 말이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시간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달래는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젊음이란 마음속 관념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비친 생명력의 온도입니다. 같은 나이를 살면서도 누군가는 50줄에도 맑은 눈빛으로 세상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누군가는 30에도 이미 권태로운 눈동자로 모든 것을 체념하며 살아가지요. 진짜 늙음은 눈가의 주름이 아니라 그 눈 속에 담긴 더는 궁금한 것이 없다는 권태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제2장 욕망의 지문 혹은 자아의 지도. 일본의 선승독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꽃은 사랑하는 이에게 시들고 풀은 슬퍼하는 이에게 자란다고요. 이 역설적인 문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일깨웁니다.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력이 흐르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늙어 보이는 이들과 젊어 보이는 이들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붓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관리라는 이름의 새로운 신앙에 매달립니다. 고가의 화장품을 바르고 의학의 힘을 빌려 피부를 당기고 운동으로 몸을 가꾸지요. 이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형을 가꾸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억지로 당겨진 피부 아래로 비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표면만을 치장하려는 초조함이 아니겠습니까? 젊어 보이는 이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점이지요. 그들은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만족을 우선시하며 남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느라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 태도가 역설적으로 그들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반면 늙어 보이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결핍을 성실함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며 타인을 위한 희생을 삶의 가치로 여기면서 정작 자신의 내면은 방치합니다. 착하게 살면 인상이 좋아진다는 말을 믿으며 자신을 갉아먹는 희생을 미덕으로 착각하는 것이지요.
제3장 타인의 시선이라는 족쇄. 중국 송나라의 시인 소동파는 관직에서 물러나 유배지에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나는 본래 강호에 한가로이 살던 사람인데 스스로를 잊고 부귀를 좇았노라우고요. 이 고백 속에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신의 본성을 잊고 타인이 만들어 놓은 가치의 잣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늙어 보이는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병적일 정도로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성적표 한 장에 밤잠을 설치고 며느리의 표정 하나에 온종일 가슴을 졸이며 친구의 성공 소식에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도 속으로는 질투의 불꽃을 사기지요. 이러한 감정들은 혈관을 타고 흐르며 안색을 흑빛으로 물들입니다.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그 헛된 노력이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입니다.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눈치 보기는 실은 자신의 자아를 방치한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타인을 위해 산다는 그 숭고해 보이는 삶의 방식이 정작 자신의 내면을 돌보지 않은 채 겉모습만을 치장하는 위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가 빛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자가 드러난다고요. 하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을 지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되 그것을 타인의 인정을 위한 도구로 삼지 말라는 뜻이지요. 타인의 눈치를 보며 자신을 억누르는 것과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되 겸손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제4장 과거라는 감옥, 현재라는 무대.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사중주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간의 현재와 시간의 과거는 모두 시간의 미래 속에 존재하고 시간의 미래는 시간의 과거 속에 담겨 있다고요.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순환이며 우리가 어느 지점에 발을 딛고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진짜 노화는 신체가 아니라 언어에서 풍겨나옵니다. 입만 열면 쏟아지는 과거 이야기, 그 유명한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은 썩은 물이 고인 웅덩이와 같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영광이라는 마약에 취해 있는 이의 눈동자는 탁해질 수밖에 없지요. 과거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스승이 되어야 하지 현재를 부정하는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젊어 보이는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현재의 고통조차 배움의 기회로, 때로는 유희로 즐길 줄 압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으며 익숙하지 않은 것 앞에서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을 느끼지요. 반면 늙어 보이는 이들은 과거의 안락함을 그리워하며 현재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익숙한 것만을 찾고 변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는 그 안일함이 이마에 보이지 않는 뒤통기한 만료라는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15의 배움에 뜻을 두었고 30에 섰으며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고요. 이 문장의 핵심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갇히지 않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제5장 희생이라는 이름의 거래. 릴케는 젊은 시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써야만 하는 이유를 탐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이 말은 글쓰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 특히 희생이라 불리는 그 숭고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질문이지요.
노후 자금을 털어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고 손주 육아를 위해 자신의 여생을 내어주며 배우자의 꿈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접는 그 눈물겨운 희생. 참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잠시 멈춰 서서 묻고 싶습니다. 그 희생의 끝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젊음과 맞바꾼 부모의 얼굴은 왜 쪼그라든 대추처럼 변해가는 것일까요? 대리 만족이라는 허상에 매달려 자신의 생명력을 타인에게 수혈해주는 것,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삶을 살 용기가 없어 타인의 삶 속으로 도피하는 비겁함은 아닐까요? 칼릴 지브라는 예언자에서 자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의 갈망으로 태어난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온전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텅 빈 잔으로는 누구에게도 물을 따라줄 수 없는 법이지요. 자신의 내면이 메마른 채로 타인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공허함을 타인의 성공으로 채우려는 의존이며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잡힌 불안한 거래일 뿐입니다. 희생 뒤에 남는 것이 원망과 허탈함이라면 그 희생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6장 젊음의 이면 혹은 차가운 심장의 비밀. 이탈리아의 소설가 이탈로 칼비노는 말했습니다. 도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눈에 자신을 드러낸다고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젊어 보이는 이들의 속살을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본다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젊어 보이는 이들에게는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며 타인의 고통에 과도하게 공감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데 단호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건강한 자기애이자 경계 설정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다른 면을 보면 이것이 때로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공감 능력의 결여로, 심지어는 냉혈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요. 늙지 않기 위해,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타인의 필요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정말 젊음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성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는 쉬운 답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극단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타인을 위해 사는 것도, 타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도 모두 인간다운 삶의 균형을 잃은 것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둘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지혜로운 중도가 아닐까요? 제7장 거울 앞에서 마주하는 진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요. 이 역설적인 문장은 우리의 삶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거울 앞에 선 당신의 얼굴, 그것은 당신이 내린 무수한 선택들의 총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솔직하게 자문해 볼 시간입니다. 당신이 늙어 보인다고 한탄했던 그 이유는 정말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세월의 무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자신의 기쁨을 유보하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아니었을까요? 당신이 철없다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의 욕망을 지키는데 더 솔직하고 용기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늙음은 훈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수치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기록일 뿐입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산 사람은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자신을 위해 살며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한 사람은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그 선택을 후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요.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나무와 거리와 다리와 오물과 문과 기둥과 창문을 말하기 위함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말한다는 것, 이해하라. 그것은 사물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강렬하게 느끼며 더 진실하게 존재하는 과정인 것이지요. 자,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앞서 제시된 두 가지 극단적인 길 외에 제3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인의 에너지를 빨아들여 젊음을 유지하는 차가운 괴물이 되는 것도 배려와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우아하게 썩어가는 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지혜로운 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되 타인을 해치지 않는 것, 타인을 배려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과거를 존중하되 과거에 갇히지 않는 것, 미래를 준비하되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가 이른에 이르러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한 그 경지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유롭되 방종하지 않고 절제하되 억압하지 않는 그 균형의 미학 말입니다. 젊어 보인다는 것의 본질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자신의 선택을 후회 없이 받아들일 때, 타인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또한 진심 어린 연결을 맺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거울 속의 당신 얼굴이 누구의 희생으로 팽팽한지 혹은 누구를 위해 생기를 잃었는지 묻는 대신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오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은 오늘 자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귀 기울였습니까? 에필로그, 시간을 품은 자의 품격. 사랑하는 버디여,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차 한 잔이 식어갈 무렵,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실타래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요약. 첫째, 늙어 보이는 것과 젊어 보이는 것의 차이는 외모가 아닌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게 얽매이거나 반대로 타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양극단은 모두 위험합니다. 셋째, 진정한 성숙은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되 타인을 해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균형에 있습니다. 넷째, 희생과 배려가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이 충만해야 합니다. 다섯째, 과거에 갇히지 않고 현재를 살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생명력이 유지됩니다. 여섯째, 나이 드는 것은 저주가 아닌 특권이며 더 깊이 이해하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곱째,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은 당신이 내린 선택들의 총합이며 그것을 품위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오늘을 그리고 남은 내일들을 조금 더 평안하고 품격 있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지혜였습니다.